얼굴살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뱃살은 끝까지 안 빠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식을 잘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가 여러분의 뱃살을 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뱃살을 좀 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빼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 뱃살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이 조절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뱃살은 끝까지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뱃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가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신진대가 감소하는 이유는 자연적인 노화, 성호르몬의 감소 등이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복부로 지방이 분포하게 되면서 뱃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나이살이라고 많이 하죠.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조금씩 점점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죠. 뱃살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업무나 인간관계 아니면 SNS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뱃살은 주로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간을 통해서 온몸의 혈관에 지방을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만성염증이나 성인병 그리고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앉을 때 이런 식으로 앉는 분들 간혹 계시죠.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풀리고 사실 편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의 코어, 복근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복부 근육은 복부의 지방을 딱 잡아줘서 겉에서 봤을 때 배가 늘어지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복부 근력이 약해진 분들은 있는 지방 그대로 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방량을 가지고 계셔도 남들보다 배가 많이 나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뱃살이 가장 늦게 빠지는 부위입니다. 얼굴이나 팔다리 이런 데는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살을 뺐을 때 금방금방 빠지는 게 티가 나는데 배에 있는 지방은 아주 두껍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이어트 했을 때 얼굴살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뱃살은 끝까지 안 빠지지?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6개월 정도 길게 보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뱃살이 빠지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 건강한 의사 김영배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 뱃살 빼는 방법, 운동 방법, 식단 방법 정말 수개월 동안 걸쳐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사실 들었을 땐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실천하려면 어렵잖아요. 계속 앞으로 잔소리 해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잔소리 듣는다 생각하시고 영상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뱃살이 빼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좀 알아봐봤는데 이유만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뱃살을 좀 더 확실하게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내가 왜 뱃살이 안 빠지지? 고민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 뱃살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됩니다. 유형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지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층을 말하고요. 이 피하 지방 다음을 근육, 복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안쪽에 이제 내장이 있을 텐데요. 내장 주변에도 내장 지방이라는 층이 또 존재를 합니다. 피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짚었을 때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으니까 잘 잡히겠죠.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과다한 탄수화물은 인슐린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양을 항상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하루에 100g 정도 내외로 타이트하게 빼고 싶다 그러시면은 50g까지는 괜찮으시고요. 50g 미만으로 먹었을 때는 뇌 기능이나 일상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만 잘 조절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다이어트 때 여러분이 하시던 대로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은 만졌을 때 사실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단한 경우가 있어요. 근육층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방만큼 물컹물컹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타입이고요. 만성염증, 암,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장지방은 꼭 여러분들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다행인 점은 내장지방이 오히려 피하 지방보다는 잘 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장지방을 뺄 수 있는
방법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이 운동할 때 중요한 핵심은 적당한 강도로 30분 이상 하기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추천드리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보다 적당한 중강도 운동을 할 때 가장 잘 연소가 된다고 합니다. 걷는 거로 치면은 빠르게 걷기 정도인데 옆 사람이랑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조금 힘든 그 정도 강도 딱 좋습니다.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은 튼실한 체형이다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 유산소를 추천드리고요. 내가 조금 마른 비만이다, 근육량은 좀 부족한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 유산소 시에 근육에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후 1시간이나 2시간 뒤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기입니다. 단백질 지렛대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단백질이 충분히 충족이 안 됐다면 그 양을 충족시킬 때까지 계속 밥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 끼니 단백질이 없다면 그 다음 끼니에 폭식이나 가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만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 그리고 아닌 식단을 먹고 후에 식후 혈당을 비교해 보면은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을 먹었을 때 훨씬 식후 혈당의 상승이 낮고, 이는 인슐린으로 인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매 끼니 여러분 단백질을 드셔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아침에는 고기를 먹는 편입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좀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배가 고플 때는 삶은 계란을 먹는 편입니다. 저녁 때 단백질을 먹을 때는 좀 소화가 쉬운 생선류 또는 콩이나 두부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상황이나 입맛에 맞게 섭취하시면 되는데, 밤 늦게는 너무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단백질 섭취하기, 이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복근 약화형입니다. 주로 출산한 여성분들에게 많은데요. 임신을 하면 배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복근이 많이 늘어나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산 이후에 따로 운동을 통해서 단련시켜주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 앉았을 때 배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지방층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소에 탄력 있는 근육이라면 지방을 딱 잡아서 생각만큼 튀어나오지 않을 텐데 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살이 생각보다 찌지 않았는데 유독 뱃살만 많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의 해결법은 복근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을 통해 복근 탄력만 잡아줘도 겉에서 봤을 때 배가 튀어나오는 게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영상도 좋으니까 보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소에 자세 습관을 잘 가지시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5-6시간 낭비되잖아요. 엉덩이 뒤를 쭉 뺀 상태에서 엉덩이부터 등까지 등받이에 다 붙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배에 약간의 긴장감이 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정도 상태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1시간 앉으셨으면 적어도 5분 이상은 일어나서 몸을 풀거나 걷거나 해서 몸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운동이나 자세 신경 조금만 더 써주시면 뱃살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저녁은 가볍게 먹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저녁을 가장 크게, 가장 푸짐하게 드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속도 좀 있는 편이라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되고 가끔은 술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여러분 평소에는 저녁을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은 인슐린의 민감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먹었을 때 훨씬 더 지방이 잘 쌓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또는 누워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또 지방이 가장 잘 저장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식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식후 4시간 동안에는 수면을 깊게 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라도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양질의 수면을 하게 되면 또 수면 동안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지방 분해하는 이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약속도 많고 술자리도 많으실 텐데 술은 좀 드시더라도 안주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약속 다음 날이다 그러면 최소 3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 꼭 해주시면은 이번 연말 크게 살찌는 거 없이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줄이기입니다. 설탕 너무 나쁜 거 아시죠?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중독을 일으킬 만큼 아주 강력한 물질인데요. 인슐린을 분비시켜 근육 내 지방을 축적시키는 아주 나쁜 음식입니다. 여러분 설탕 안 좋은 거 아시니까 설탕 다들 잘 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설탕을 이렇게 퍼먹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설탕은 우리 일상 속에 다양하게 침투
침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후식으로 드시는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들, 그리고 초콜릿,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어떤 대부분의 식품들이 알고 보면 다 설탕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잘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내가 알게 모르게 드시는 음료 한 캔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의 뱃살을 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그리고 뱃살의 유형별로 뱃살을 잘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실천하시면 뱃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방법을 한다고 한 달 만에 뱃살이 막 쫙쫙쫙 빠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소 6개월 정도의 꾸준함은 가지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살이 빠져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뱃살을 진짜 빼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평소에 뱃살 관리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고 계셨다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꾸준히 이 방법 그대로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들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살도 많이 빼고 그런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나 이렇게 해서 뺐다 댓글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시는 댓글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